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네,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아침에 변동성이 좀 출렁였다가 그게 다인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묶어두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들을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개장을 했었죠. 연휴 이후에.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그 다음날 이제 옵션 만기를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인들의 또 옵션 프리만 빼면서 진행이 됐고요. 0.65% 상승 출발 후에 위아래 꼬리를 다는 도치음봉 마감했습니다. 이후에 야간 선물에서 현재 소폭 상승 중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50만 주, 우선주 6만 5천 주 신청했었고요. 새벽 3시에는 미국 FOMC 회의 및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현재 97% 정도로 페드워치에서 잡혀 있고요. 보시다시피 97%, 그다음에 깜짝 인하 확률이 3% 이렇게 잡혀 있고요. 동결 및 블룸버그 예측에 따라 매파적 스탠스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7월 내 금리 인하 전망만 살아있으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한 매파적 스탠스가 나온다면 변곡점이 있는 만큼, 나스닥이 변곡점에 놓여져 있는 만큼, 이거는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현재 나스닥은 해당 공포 구간의 끝자락, 그 다음에 옵션 만기 때문에 눌렀던 3월 만기 때문에 눌렀던 자리와 겹치는 61.8% 반등 자리, 그리고 2240의 데드 크로스 자리와 또 직면한 요 자리가 변곡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만큼 변동성 자체를 크게 보여주기가 쉽죠. 변곡 구간은 돌파가 나오면 여기에 올라갔던 만큼 공간을 더 열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변곡 구간, 꺾이는 변곡으로 가면은 그대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뭐 천천히 나눠서 내려온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변곡 구간의 후보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일 나스닥 선물 흐름, FOMC 결과 발표 이후 그다음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보내면서 생기는 나스닥 선물 변동 흐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트럼프의 중대 발표 일정도 있기 때문에 뭐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FOMC가 당장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군사 충돌이 있었으며 현재 13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직까지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으나 여기서 확전이 일어나 전면전급으로 부상하면 미중 대리전으로 가면서 또 다른 패권 전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중국은 인도를 지지하고 잘못 썼네요. 미국은 인도를 지지하고 중국은 파키스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파키스탄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미국은 테러리즘에 맞서 인도와 국권이 함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상 최고로 지금 인도와 미국 간의 관계가 좋은 상태로 알려져 있죠.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 있었죠. 오늘 아침 7시에 5월 10일에서 11일에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경제부총리가 스위스에서 협상을 갖기로 함에 따라 아침 나스닥 선물은 상승 1% 전후 1% 전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직접적인 조우는 아니지만 협상의 물꼬를 틀 기대감에 일단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트럼프의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있었죠. 5월 8일에서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매우 긍정적인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무역 관련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야, 굉장히 거창한 표현을 많이 썼어요. 번역
글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다. 깜짝 놀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요. 1번 미중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 쪽이 이제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미중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승기를 잡을 만한 뭐 카드를 발표한다든가, 일단은 뭐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내용으로는 3월 6일에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행정 명령에 명령이 있었고요. 3월 6일에 그 명령의 평가 시한은 5월 6일이었습니다. 지나갔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어제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그게 8일에서 9일 정도에 발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기존 기축 통화인 달러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었고요. 비트코인 준비금이 현재 36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 부채 문제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요게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캐나다 새로운 주로 이제 편입 관련 요것도 캐나다와의 대화 끝나고서도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가능성이 아예 0%는 아니고 하지만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큰 갈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나머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한정 짓기가 좀 어려워서 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살펴봐야겠죠. 하도 이제 거창하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은 또 긴장하면서 궁금증을 갖는 상태로 시장이 또 그 전에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FOMC 끝나고 FOMC 결과 이후에 다 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요거 끝나고 이제 또 이제 미국, 중국 협상 결과가 또 들릴 예정이고요. 나스닥 저항력 체크, 이거 반복 내용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니까 간단히만 보면요. 240, 20 데드 크로스 자리에 거의 도달했고, 이 상태에서 미중 무역 협상 개시로 인해 이거를 돌파할 가능성도 생기는데, 이거 돌파하면은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변곡에서 한 단계 더 가는 단계로 가는 거니까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 돌파하게 되면은 분위기는 그냥 상승장으로 전환해서 이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데드 크로스 됐던 자리를 크게 넘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항에 걸린 다음에 풀어갈 문제라고 보여주고, 다시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확률적으로는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하도 요즘 변수가 많아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 반응을 좀 살피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21선이 올라올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골든 크로스와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넘어갈 때도 데드 크로스가 생겼다고 해서 뭐 평생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다시 골든 크로스로 시장은 계속 올라왔었고, 이번에는 얼마나 시간을 끌고 그게 나올지 이제 시장이 또 궁금한 건데, 생각보다 지금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간 것도 아니고, 또 21선이 이렇게 고개를 틀었다고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으면 21선 또 고개를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는 이 변곡 구간에서 조금 더 행방을 살펴야 될 거고요. 이제 이번 주에 일정 끝나고 다음 주에 미중 무역 협상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 보고 거기서 또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잘 풀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PI, PPI로 넘어가겠죠. 네. 나스닥은 중장기 강세장일 때 조정 이후에 한 번에 764까지 반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보여주는 모습이 76.4%까지의 반등인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이 76.4까지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이제 61.8 정도를 향한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번엔 좀 뒤집혀서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떨어지기도 했으나, 이제 어쨌든
61.8 정도에서 지금 저항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강세장일 때는 76.4까지 한 번에 반등한 전력이 많고, 약세장이라고 볼 때는 61.8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느냐, 돌파해서 76까지 가느냐, 76선까지 가느냐로 현재 시장이 약세장에 접어들어서 현재 베어마켓 랠리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약세장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단순히 조정이다 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강세장의 연속이다 라고 보면서 베어마켓 랠리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베어마켓 자체가 아니었으니까. 요거는 잠시 후에 좀 있으면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장중 체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선물을 오늘 아침에 프리장부터 신규 매도와 환매수 조합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환매수 우위로 시작을 해서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모습도 잠시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본장 시작하면서 외국인은 선물 매도로 가닥을 잡았었고요. 신규 매도를 늘리면서, 그래서 초반에 선물의 미결이 늘어나는 모습이 잡혔었죠. 보시면 초록색 선 선물 미결이 초반에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승 때 올라왔었고요. 그러다가 떨어질 때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 신규 매도 미결이 잡혔던 거예요. 그리고 개장 후에 외국인은 요거 신규 매도 우위로 변화했고, 2시 이후에 외국인의 환매수가 소폭 늘어나면서 외국인 종합 선물 매도폭이 약 4천억 원대까지 매도를 갔다가 축소하면서 끝났습니다. 1,000억 정도 언저리 돌려놓고 끝이 났죠. 그러면서 선물 미결은 이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포지션 투자 주체별로 선물에서 이제 미결 축소 영향을 찾을 수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에서 먼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침에 선물 미결 상승은 외국인의 신규 매도 포지션의 증가와 개인의 신규 매수 포지션의 증가로 추정이 되었고요. 이후에 서로 환매가 평균적으로 더 많이 진행되면서 오후장 미결은 종가까지 다시 감소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25만 7천 계약까지 꽤나 많이 줄어들고 종료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위아래 76.4% 자리를 오가면서 한 번씩 흔들더니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따른 개인 양매 수화로 범위 제한적인 혼조세 마감을 보여줬죠.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지만 연휴 끝나고 또 위클리 만기 이후에 바로 다음날 월물 만기까지 이어지다 보니 위클리 만기의 효과는 평소보다는 적어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위클리 만기는 만기입니다. 결국에는 개인들이 어디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위클리 옵션 향방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도 역시나 나머지 수급을 다 뒤로 하고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계약수대로 위클리 콜이 지금은 이제 마지막 구간에 이제 정리된 거라서 서로 콜풋이 13,000 계약인데 한 맥스 2만 계약 정도까지 거의 콜풋 나란히 사는 모습.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나란히 사는 것으로 보이니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왔다 갔다만 하다 끝났습니다. 막판에 파생반에서 제가 장전에 체크 자리로 올려드렸던 중요 라인 341.8 저항을 마지막에 좀 받으면서 밀렸었는데요. 이게 후반부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위클리 옵션에서 340 위클리 콜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이 340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결제를 되게 시도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나온 다음에 선물이 바로 떨어지면서 원위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콜 결제를 위해서 올렸다가 끝나니까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만기 때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위클리 만기로 일단은 움직임을 보였다가 만기 끝나자마자 30분이 되자마자 되돌아오는 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 체크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죠. 2주 이상 반복 중인데요. 지금 단계적으로 끝까지 채우는 과정 같아요. 4단계 원래는 3단계였는데 4단계까지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618까지 넘어가니까 그러면 618 넘어가면 그 다음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618 넘어가니까 일단 340선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이것은 상승 빗각 추세였고요. 그게 완료되고 그 다음 자리인 이제 764 자리가 거의 다 온 겁니다. 오늘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764 자리와 343에서 344 자리. 사실 76.4% 자리는 345 자리긴 합니다. 거의 344.81 그 정도인데요. 거의 근접했다고 봐야죠. 수요일 근접이라고 봐야죠. 343을 넘었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물결로 체크를 해야 되고 76.4% 아주 미세하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결과에 시장이 올라간다면 76.4% 내일 시도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여기까지 단기 반등이 나오고 끝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월물 옵션은 풋옵션에서 시세가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직전 만기인 4월 만기 때 급등이 나왔잖아요. 90일 관세 부과 유예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그날이 만기였으니까 그 이후에 풋옵션은 시세가 한 번도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월물 옵션 차트를 하나 보면요. 342.5가 현재 등가기 때문에 342.5 풋옵션을 보면은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서 한 번에 죽었죠. 이때가 4월 만기일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을 꽉 채웠을 때 만기일부터 만기일까지 한 달을 봤을 때 한쪽에 시세가 한 번은 시도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시도되지 않고 그냥 한 달 내내 죽고 끝나는 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 드물게 나타납니다. 지금 그래서 더 드물게 나타나는 연속 랠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 좀 몇 달 보여줬던 거기도 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제 풋옵션 매도가 계속 0으로 수렴하면서 유리한 그런 형태가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그때 이후로는 보기 드문 일이었고 이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에서 시세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 거슬리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드물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갭이 발생을 어디다 하는지부터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생긴 갭으로 하향 이탈하는 경우가 위험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말아 올렸습니다만 자, 여기서 아일랜드 갭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일랜드 요 섬으로 띄어져 있는 요 공간이 바다로서 이 바다처럼 발생을 한다면 자, 다시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갭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간극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띄어지면 요거를 이제 섬이라고 하고 여기는 아일랜드 섬이죠.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면서 반전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가 이제 339.6 정도가 되는데 339.3이구나. 3 정도가 되는데 여기 339에서 340 사이의 공간을 뛰어넘는 즉 대략적으로 조금 더 쳐준다고 해서 330한9 정도를 포함해서 요 아래에서 만약에 내일 출발한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변곡에서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만긴 날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 위로 시작한다면 아직은 이 흐름 자체가 견고하게 랠리로서 진행이 되면서 6월물에도 외국인들은 헤지 포지션을 구축하고 조금 더 위에서 탄탄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쨌든 트럼프는 시장을 방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전반전 무역전쟁 압박의 전반전은 어쨌든 끝나 있는 상태고 지금은 약간 이제 하프타임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방해하려는 행동을 잘 하지 않죠. 그러나 이번에 FOMC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트럼프는 또다시 어떤 강한 메시지로도 전환이 된다거나 후반전부터 또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틀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심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악재가 나올 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은 방해 요인을 받지 않고
상당히 많이 누그러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행동이 조금 이상했죠. 오늘 분명히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기가 딱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환율 변동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떠서 소지 형태가 나오긴 했지만 환율을 고려하는, 즉 달러 차트로 본 우리 시장은 이미 고가를 넘어섰거든요. 그죠? 여기 고가를 넘어선 상태인데, 자, 요거를 잠깐 이제 차트로 좀 점검을 해가지고 보면요. 이거 장중에 이제 같이 확인을 조금 뭐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잠깐 차트를 같이 좀 띄워 놓을게요. 자, 요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티커 EWY, MSCI 한국 ETF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고가, 직전 고가를 넘어갔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상태죠. 요거는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제 달러로 환산해서 봤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자리까지 올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로 느끼는 차트랑 달러로 느끼는 차트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로 보는 차트 상에서는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자,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라고 봤더니, 자, 8월 5일 급락장의 끝자락이랑 겹치는 자리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중요한 자리죠. 이건 진짜 변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냥 원화 차트로만 봐도 지금 이제 약간 슬슬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나. 물론 여기서 유동성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이제 돌파해서 새로운 시기로 열리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열리면 공간이죠, 그냥. 예, 열리면 그냥 이 뒤로 위로 이제 7월 부터 떨어졌던 거 이제 체크하러 간다라고 봐야죠, 단계적으로. 자, 여기서 7월달 고점에서 이렇게 여기 저점 만들었던 요 피보나치 연결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요. 지금 딱 걸려요. 네, 딱 절반이죠. 네, 절반 부분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넘어가면, 자, 여기잖아요. 여기 자리 넘어가면 단계적으로 공간이 열린다라는 거죠.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향하는 움직임을 꼭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지금 계속 반복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요거 지금 직면한 것만 체크하고요. 반대로 넘어왔던 게 이제 조정 때 하나씩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5월달에 미니 옵션으로 외국인들이 해치 포지션 구축했던 것은 이제 당장 만기이니까, 만기가 지나면 그 해치 포지션은 일단은 약화되겠죠. 그래서 만기 이후에 이제 하방으로 좀 하나씩을 또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면 반대로 돌아서면 됩니다. 돌파했던 거 하나씩 뒤집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 결제 진행 과정을 보면 1시 45분과 2시 52분에 이렇게 체크하고 동시효과로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뭐 큰 수급 변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오후장에 체크를 처음 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갔고요. 여기서 오늘 포인트는 외국인의 매수인 340콜 이거였습니다. 위클리 콜 340을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좀 살려보려고 시도했다라는 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제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3까지 결제가를 올린 다음에 내려갔던 거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었고요. 풋옵션이 다 죽었죠. 풋옵션 이제 매도자들은 거의 오늘 승기를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원래는 이제 위클리 콜옵션 매수 자체가 외국인들이 오늘 위클리 옵션에서 상방을 계속 구축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이제 오늘 주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치 포지션에 가까워 보인다고 봤어요. 그래서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그렇다고 해서 버리면 좀 아깝지 하면서 그냥 마지막에 좀 살려주고 다시 원위치 돌아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위클리 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변수 주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위클리 결과를 추정해 보면은 이번에는 좀 짧았죠. 네, 휴장일 때문에. 그래도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21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뭐 콜옵션 구축했던 거 다 많이 녹았죠. 340 뭐 하나 살린 거니까 340 2.5가 녹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위로. 그다음에
개인은 6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거는 증권사 평균 추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다 다릅니다. 금융투자는 28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도 237만 주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의 지속적인 삼성전자 외면은 우려 사항이 됩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보유 비중은 49.6% 선까지 하락했고, 과거 통계를 볼 때 많이 뺀다면 48% 선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본주 50만 주, 우선주 6만 5천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이제 자사주의 총 매입량의 96%가량 완료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이제 55,700 싸움을 3주 정도 동안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저항으로 막힌 다음에 내려왔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인 54,400에 걸려서 오늘도 54,400에서 호가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를 보인 자리에서 또 가장 많은 거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물대는 더 두터워지고 있죠. 그래서 위로 막히느냐, 아래로 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일단은 오늘 대체거래소 결과 54,600원에서 종료를 했고, 54,400원을 딛고 있는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 기준 2,940억 매도 마감했고요. 직전 3월에 있었던 3월 중순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서 매수로 환매수하는 구간을 상쇄했었죠. 매도 포지션 늘리면서 그 다음에 3월 만기 롤오버 물량이 매도로 넘어왔던 것까지 더해서 고려한다면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1조 원대 이상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은 외국인이 스위칭이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방이 유리한 그런 구조로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줄이긴 했지만요. 오늘은 장 초반에 고가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신규 매도 포지션이 늘었고, 동시에 기존 매도를 줄이면서 이제 환매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즉 매도 포지션은 포기 없이 유지하면서도, 자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크게 정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매수 포지션 들어가면서 해지를 했었죠. 요거 합치면 상쇄 처리되니까요. 미결이 늘어났던 거죠. 그러다가 요 매수를 오늘 정리를 많이 했고, 더 많이 신규 매도를 여기 기존에 이제 매수는 그대로 두고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그럼 매수가 되겠죠. 매수로 정리를 하고, 그럼 여기서 없어지겠죠. 그럼 뭐예요? 오늘 매수만 나온 게 아니라 매도가 더 많았는데, 자 요거는 신규 매도로 더 위에다가 더 위에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때리면서 더 많이 때리면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값이 쌌던, 단가가 쌌던 매도를 삭제하고 청산하고 손실 처리를 하고 더 비싸게 더 많이 매도해서 매도 포지션을 오히려 강화시킨 날이 됐습니다. 더 단가를 높여줌으로써. 그래서 매도 포지션은 포기 없이 유지하면서도 단가를 높여서 재조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프로그램은 오늘 2,709억 매수 마지막에 막 끌어당겼어요. 뭐 흐지부지 있다가 막판에 이제 매수로 이제 올렸는데, 이런 상태에도 워낙 매도가 많아서 이 정도 매수해도 감흥이 없네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무려 23조 6,387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달러 선물 기준 오늘 조금 회복해서 1,395원으로 정규장 종료했고요. 중간에 좀 반등 나올 때 1,400원을 잠시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대만이 미국과 무역 협상 합의를 위해 대만 달러 강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시각에 수출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미국 달러를 매도하면서 대만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보였었죠.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대만 달러는 이틀간에 8%가 절상되며 1988년 이후 최대 절상폭을 기록하고 오늘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잡혔습니다. 대만 정부는 대만 달러 가치가 급등한 것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환율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으나 환율은 무역협상 테이블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일본 신흥시장 경제 책임자 스테판 앵그릭이 언급했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22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4월에 일평균 변동폭은 9.7원에 달했습니다. 아직 장기 월봉 상승 추세 자체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410원을 깬 이상 추가 하락 공간이 열릴 수 있어서 조금 더 조정폭을 열어둘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관세 협상 진행 과정에 따라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리스크 등은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를 염두에 둬야겠죠. 특히 금요일 장대 음봉에는 금요일에 떨어졌던 이 장대 음봉 속에는 외국인들의 선물에서는 달러 선물 매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외국인은 아침에 잠깐 매도하다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대응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매수를 해서 4,258억이나 매수하면서 마쳤습니다. 즉 뭐예요? 이거 떨어질 때랑 오늘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외국인들은 달러 선물 매수였다라는 겁니다. 이틀간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는 여기서 잠깐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1440 저항 찍을 때요. 네. 결국에는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거 금요일에는 은행 중심으로 떨어뜨렸던 거죠.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변동성 지수는 0.38% 상승한 21.01로 마감했고요. 변동성이 최근 많이 죽긴 했지만 20포인트 위 그리고 하단 지지라인이 깔린 경우 딛고 다시 돌리면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튀어오를 수 있는 장세에 해당됩니다. 내일은 FOMC 결과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본 뒤 펼쳐지는 5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장중에는 BOJ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와 야간에는 BOE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옵션 만기일 개인 수급과 포지션 싸움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5월 11일에 그리고 24일에 진행하는 강연회 세미나 오프라인 세미나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 메인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양식대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카페 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현재 이 영상의 댓글 창으로 내려가셔서 댓글 공지사항 보시면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법대로 신청하신 뒤에 초대받고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옵션 만기일 방송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